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19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육교사들은 당시 3살 난 아이가 고기 반찬을 먹지 않겠다고 울면서 거부를 했지만 억지로 먹였는데요. 심지어 아이가 음식을 뱉어내지 못하도록 숟가락으로 입을 막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2사람,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원생에게 억지로 고기 반찬을 먹도록 강요한 보육교사들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죠. 이렇게 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봤네요. 그 나이의 감정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가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악의적인 학대를 한 적이 없고 다른 학대 행위는 없었다. 또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벌금형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이제 판례를 좀 분석해서 용역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보육교사들, 보육 관련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고 의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아동학대와 관련한 행위를 했을 때 굉장히 좀 답답하고 학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또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서 보호는 받지 못할 망정 이렇게 정서적인 학대를 받다고 했을 때 사실 부모로서는 뭐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이 아이를 세상에 내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련자분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고 그리고 이에 관련한 교육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피고인들의 그 전후 행위를 봤을 때 다른 학대 행위가 없는 걸로 봐서 좀 인식이 부족한 점, 악의적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는 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벌금형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어쨌든 특별히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형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준비된 사연이 있습니다.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30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초혼이었던 저와 달리 남편은 전처와 사별로 아들 둘을 두고 있었죠. 어쩐지 저희 부부 사이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저는 남편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가정을 꾸렸죠. 둘째는 사업을 하겠다며 큰형 유학비만큼 사업 자금을 달라 했지만 남편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업 자금 문제로 아버지와 수차례 다툰 둘째는 집을 나가버렸죠. 저는 둘째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에게 연락해서 장례를 치르긴 했는데 그 이유가 더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전셋집뿐이라 저는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큰아들에게 생활비를 부탁했더니 전세금 가져갔는데 뭘 요구하냐며 매몰차게 밀어냈고, 둘째 아들은 몇 차례 몇십만 원씩을 보내줬지만 얼마 전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 했지만 60대 중반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저를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도 괘씸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법적으로 아들들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친자식처럼 키운 두 아들이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를 좀 외면하고 있습니다. 안미현 변호사님,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사연자가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법적으로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소송,
이미 이제 부양료 청구 소송이 됩니다. 민법에는 부양 의무를 두 가지를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826조 제1항은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부부 사이의 문제는 아니니까 민법 제9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제 2차적 부양 의무. 네. 즉 이제 부모와 성년 자녀 그 배우자 사이에 발생하는 그 부양 의무에 기초해서 부양료 청구의 소송을 해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연의 경우에 그게 가능할까요? 일단 부양을 청구하려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차적 부양 의무가 아니라 2차적 부양 의무에 기초한 거거든요. 네. 2차적 부양 의무의 경우에는 그 세 가지 요건을 좀 충족을 해야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친족 관계에 해당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부양을 받을 자, 여기서는 이제 어머님이 되겠죠. 사연 주신 네, 그 사연 주신 분께서 자력이나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부양 의무자, 여기서는 아들들이 되겠죠. 아들들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적합한 생활 정도를 낮추지 않고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지만 이제 2차적 부양 의무에 따른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차적인 부양 의무라고 하는군요. 네. 그래서 셋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사건에서는 이제 부양료 청구를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인정받기는 어려우시겠죠. 근데 이제 일단 요건도 요건인데요. 지금 첫 번째 지금 친족관계 부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분은 친모가 아니시잖아요. 네. 자, 이럴 때도 2차적인 부양 의무를 진다. 자녀들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요건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씩은 이제 그 부합하는지를 봐야 될 텐데, 네. 그 양 변호사님 말씀 주신 부분은 과연 어머니 이 사건의 사연자와 아들들이 그 일정한 친족 관계에 해당하느냐, 그거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민법 제 974조가 1호에서 직계혈족, 그러니까 그 부모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및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이라고 정하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과연 이 1호에 해당하느냐가 네.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친어머니는 아니세요. 네. 그래서 직계혈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혹시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건 아니냐라는 점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배우자 관계는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성립이 되지만 해소가 되는 방법에는 어느 일방이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혼인 관계가 무효나 취소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혼으로 소멸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판례는 이 사건에서 이미 그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배우자 관계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미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어머님이 계모이시기는 하지만 인척 관계는 존재하니까 같은 조 2호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간에는 2차적 부양 의무가 있다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금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네. 문제였군요. 그 다음에는. 근데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큰아드님은 미국에서 거주하신다고 하시고 네. 둘째 아드님도 이제 거주를 달리하시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공동의 생활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지금 그 민법 제 974조 2호에 해당하는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사이로도 사실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정리를 하면은 어쨌든 부양의 의무를 부담하는 민법 974조에 정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들들에게 부양료 청구하면 인정이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좀 네. 어려우실 것 같고요. 네. 다만 사연을 보면 전세금을 어머님이 다 가져가신 걸로 보여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 어머님하고 아들들하고 같이 상속을 하시는 부분일 건데 이 부분을 어머님이 가져가신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속적인 부분에서 뭔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아, 그 얘기는 지금 아마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상속분을 주장하지 않았기 네. 때문에 뭐 부양료를 이미 지급한 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은 만약 친모였으면은 그러면은 부양 의무가 무조건 인정이 될까요? 이런 사안에서? 친어머니셨다면 일단 974조 1호의 직계혈족에는 해당하니까 다른 요건을 이제 충족한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양 의무는 말 그대로 2차적 부양 의무거든요. 네. 이제 어머님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아드님들이 그에 합당한 부양 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네. 근데 부양료를 결정할 때는 그 청구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상대방의 나이, 뭐 직업, 소득, 경제력, 뭐 재산 아니면 이제 유대 정도가 어땠는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어머님이 만약에 친어머니였다 하더라도 네. 이제 인용은 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 네. 그리고 그 아드님들 같은 경우에 생활이 어려우시면 정말 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둘째는 조금 그렇다고 사연에서 보니까. 그래서 친어머니라 하더라도 100%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부양의 자녀들의 부양이라는 것이 지금 어머니가 자력이나 근로에서 생활을 유지 없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부양 의무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생활 정도를 낮추지 않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저런 걸 감안을 하면 사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부양료 청구해서 인정도 금액이 되지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예, 쉽지 않죠. 네. 예. 더군다나 최근에는 노령연금 문제 때문에 이 민법에 있는 부양 의무조차 없애자 이런 개정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저희가 새해 조금 씁쓸한 사연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강의 갈 때 그런 말씀 드려요.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마셔라. 네. 그래서 상속증여를 서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어머님 어떻게 그래도 좀 잘 논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자, 오늘 안미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왁스의 엄마의 일기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